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이번 영상물은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는데 때로는 이 근로자 임금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자칫 잘못하면요, 정말로 경매 투자하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물에서는 화면에서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요. 또 두 번째, 반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것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해버렸어요. 또 세 번째 보니까 임금 채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최소한도 자기네들이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법원에서 당신 이해관계인으로서 배당해줄게. 그런데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소위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지요. 그럼 법원에서는요, 그 문서 서류를 받아줍니다. 접수는 해주는데 그 대신 그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기일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듯이 화면에 제가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만, 이러한 유형일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 채권에 대해서 우리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입찰 참여하셔가지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금액으로 낙찰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 특히 2번에 보시니까 이 2번 내용을 말이죠.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그 건강한 부자 클럽이 있습니다. 그 클럽 회원분들과 간혹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2번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소위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근데 그 물건에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다 이거지. 전혀 신경 쓰지 말아라. 왜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느냐?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화면을 달리해서 칠판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붙여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는 경우, 또 세 번째 보니까 임금 채권자가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하는 경우, 이 경매 사례를 실제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2021년 하고도 5월 22일입니다.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진행 중인 경매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셨던 화면입니다. 근로자 임금 채권인데 신경을 써야 될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고, 신경을 전혀 쓸 필요 없는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요거 제가 칠판에 의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으면요, 당해 경매 사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요. 그런데 근로자 임금 채권이 들어왔네요. 그럼 근로자 임금 채권들이 최우선 변제를 받아갑니다.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요. 그럼 신경 쓸 필요 있다 없어요. 왜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경매 결과 낙찰자한테 의시해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다.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제가 조금 이따 칠판으로 이동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아니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칠판으로 이동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자, 보시니까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고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 안 해버렸어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보자 이겁니다. 당해 경매 사건 이렇게 될 수 있겠지요. 대항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저당권이 있을 수 있고요. 저당권보다 먼저 앞서 갑이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였겠지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그죠? 근데 이 사람 전세 보증 금액이 얼마? 배당 요구는 안 했어요. 예를 들어 전세 보증 금액이 2억이라는 겁니다. 2억. 근데 저당권자 이렇게 경매 신청했습니다.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니까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치자 이거예요.
저당권자 경매 신청하면은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을 지정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근로자 이때 보니까 이때 근로자 임금 채권 해가지고요, 임금 채권이 법원에다가 소위 이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권리신고민 배당 요구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이 임금 채권 얼마다? 조금 이제 과장되게 표현해가지고요, 한 100억 정도 된다 치자. 이럴 일은 없겠지만은 100억 정도 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당해 경매 사건에서 갑이라는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갑이라는 사람은 대항력이 있다 이거죠. 왜? 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돼요. 임차인한테 전입신고가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입신고했다 이거죠. 대항력이 있다 이거죠. 이야, 근데 임차인 이 사람 배당 요구를 안 해버렸어요. 배당 요구는 안 했고, 안 하면 2억이라는 금액은 낙찰자가 100% 다 인수한단 말이죠. 그죠? 낙찰자 인수입니다. 낙찰자 인수상이 되는데, 그러면 야, 임금 채권 있는데, 임금 채권 내가 어디서 강의 들어보니까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는데, 야, 이거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임금 채권자들은 제출했는데,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안 해버렸어요. 안 한 상태에서 보니까 이 물건이 정상적으로 이게 낙찰이 된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한 5억 정도에는 써야 된다 이거지. 그래 낙찰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해서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2억 원이라는 보증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배당 요구는 안 했어요. 그럼 낙찰자 인수하죠. 그럼 5억에서 2억 빼야죠. 그죠? 2억 빼면 얼마입니까? 낙찰 금액이 3억이잖아요. 입찰 금액이. 그죠? 그럼 3억 써요. 3억 써서 말하면 이분이 3억에 낙찰 받지 않습니까? 3억에 낙찰 받게 되면 어쨌든 임금 채권 최우선 변제니까, 야, 우리 100억인데 이거 뭐 누구 코에 갖다 붙이냐 이거지. 3억, 이거 되겠어? 그러면 100억에서 3억 빠져나가면 얼마입니까? 97억이죠. 그죠? 이 97억이 낙찰자한테 아닙니다.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자기 채권액이 100억일지라도요, 일단 낙찰되고 나서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해버리면요, 이 97억이라는 이 채권액은 사라져버립니다. 당의 경매 부동산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갑이 이제 그 2억이라는 보증금액이 있는데, 을이라는 분이 3억에 낙찰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 임금 채권은 어떻게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러면 을은 어떤 것만 인수하면 됩니까? 갑, 당신이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 안 했구나. 얼마지? 2억이야. 그걸 알았어. 그럼 3억에다 플러스 2억 하니까 얼마입니까? 5억이죠, 그죠? 5억이고 이것도 5억이잖아요. 정상적으로 낙찰 받았을 때 5억이다. 근데 이 하자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2억이라는 금액을 다운했는데, 어쨌든 임금 채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권리 관계가 이제 소멸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말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비록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왔답니다.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 있잖아요. 현행 민사집행법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는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요, 배당 요구 종기일을 지정하고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요, 이때가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당해 경매 사건과 관련해서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깜빡깜빡 졸다 보니까, 아이고야,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버렸네. 우와, 그럼 법원에서는 이 서류를 받아준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나 배당 절차에는 전혀 참여가 안 된다. 따라서 이런 땡전 한 푼도 배당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경매 사례를 가미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건도 보면 이제 슬라이드 쇼로 들어갈게요. 네. 일단 인천지방법원 경매 사건입니다. 2020타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17,995호 나와 있습니다. 2000매각기일이 6월 17일입니다. 2021년 6월 17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6월 17일 지정되어 있고요. 이 날짜에 최저 매각 금액이 4억 2,560만 원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없어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없는데, 근로자 임금 채권에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이잖아요. 그럼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으니까 경매 결과 낙찰자 대금 납부해버립니다. 그럼 끝나버려요.
그럴 경우 근로자 임금 채권이 뭐 100억 아니라 1000억일지라도 전혀 낙찰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물건 들어가서 낙찰받았을 적에 낙찰자에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 있는 권리가 뭔가? 이 사건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때는 낙찰자에 나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간의 어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해 사건을 보니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없어요. 그러면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일단 요건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뭐 시세도 첨부를 해놨습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여기 49평형으로 불려집니다. 49평형으로 불려지는데 평균 한 6억 정도, 6억 한 6억 250만 원 정도에 실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가격이 6억 800만 원이니까 거의 뭐 비슷하겠죠. 근데 건번에 인천 같은 경우는 30% 저감입니다. 유찰에 따른 30% 깎는다는 것이죠. 이 금액에 30% 깎는다는 금액이 4억 2,56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 날짜에 이 사건 같은 게 권리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찰 참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넘어가 보시니까요, 이게 임차인이 류모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대항력이 일단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입 날짜가 2018년 9월 28일인데 아마 2018년 9월 27일 날 소멸 기준 권리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보증금 3억 1천만 원이냐 그걸 알았다 이거죠. 배당 요구, 배당을 뭐 받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인수액은 없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분 임차권 등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여기 다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제 권리 관계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소유권에서 이모시가 되어 있고요. 건전한권 땡땡 새마을 금고고요. 여기에서 임의경매에서 땡땡 새마을 금고에서 이랬듯이 이렇게 해서 임의경매 신청했습니다. 그 뒤에 뭐 가압류가 많죠. 이런 거 권리 인수할 필요가 있다 없어요. 와, 가압류 이 사람은 몸 땡땡 씨는 뭐 얼마 받고 정모 씨는 얼마 받고 이런 거 우리가 배당표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없어요. 이런데 신경 쓰시는 분들은 진짜 초보입니다. 초보 그죠? 예. 밑에 보니까 뭐 보증공사도 있고 근데 이분이 임차권 등기 하셨네요. 근데 요건 또 신경 써야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딱 해가지고요. 가압류가 들어왔잖아요. 가압류는요,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요,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등 어쨌든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라면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다는 거,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가압류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가압류 충격이 한 3천여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3천여만 원, 이게 3천만 원 아니라 3억이라 할지라도 요 사건 관련해서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9월 27일 날 그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9월 28일 날 전입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전입 신청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경우는 전혀 근로복지공단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매매 가격이 나와 있죠. 6억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본건 49평형인데 전세가 5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상의 하자는 없고 전세가 5억이다. 그러면 이번 다가오는 기일날 과연 얼마를 입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각자 알아서들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저도 카페에서 보면 간혹 그런 질문 받습니다. 사건번호 저한테 탁 대면서요, 이거 얼마에 낙찰 받을까요? 정말로 깝깝한 질문입니다. 그거 제가 알면요, 진짜 말 그대로 저는요, 법원 앞에서 돗자리 깝니다. 그죠? 그 아무도 몰라요. 입찰함 열기까지는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이번 다음 사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경매 사건인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게 3차 매각기일 해가지고요. 2021년 6월 달입니다. 오늘이 현재 2021년 5월 22일이니까 약 한 30일 정도 남아있네, 그죠? 1억 6천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본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아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이 요건 같은 게 두 가지가 걸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배당 요구 안 했으면 일단 그 사람이 진정한 임차인이다 그러면요, 낙찰자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00%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임금 채권에 관련해서 법원에다가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료 한참 뒤에다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해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뭐다?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서류는요, 법원에 제출하면 다 받아줘요. 받아는 주는데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좀 판단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임차인 해가지고요, 정모 씨라는 분이 대학력 있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전입은 2019년 11월 4일입니다. 이걸로 미뤄봐가지고 아마 요 날짜에서 대학력 있다고 그러니까 소멸 기준 권리보다 먼저 빨리 전입 신고한 것 같아요. 근데 확정, 미정, 배당 없어요, 없어. 왜?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 이제 배당 요구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법원에 공고한 그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이 배당 요구 권리 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한다. 그럼 뭐? 본인의 임대차 계약서 하고 주민등록 통보는 안 했습니까? 그걸 첨부해야 되는데, 보니까 배당 요구 안 했다고 법원에서 그걸 알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또 나아가서 경매가 진행되면 집행관이 현장 나가서 띵동 누릅니다. 이랬을 때 그 안에 임차인이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 문 안 열어줘도 됩니다. 문 안 열어주니까 공무집행 방해,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런데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럼, 이 사람의 보증금액은 낙찰자 인수한다. 우리는 경매 사건에서 뭐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덜렁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이때인 것을 알 수 있죠. 왜냐면 집행관은 현장 나가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고, 관할 주민센터 가가지고요, 세대 열람을 발급받지 않습니까? 세대 열람을 발급받아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정땡땡이라는 사람이, 몇 년 며칠 날에게 전입신고되어 있거나, 이런 사실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 날짜는 알 수 없다. 왜? 배당 요구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소유권 이전에서 이모씨라는 분이 되어 있고요. 건조당권 해가지고 땡땡땡 관리 대부에서 임의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요렇게. 여기도 보니까 가압류가 하나, 둘, 셋 건에 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가뜩이나 복잡한 세상 바라자고 신경 씁니까? 그죠? 여기 보니까 또 가압류가 딱 들어있는데, 아이고야, 가압류 많이 들어있죠. 그죠? 우리는요, 경매 사건에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이렇듯이 가압류 저당권 이게 막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물건을 손해야 됩니다. 왜? 경매 취하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깨끗해. 그럼 경매 취하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보니까 손댈 수가 없는 거야. 으아!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죠? 물론 이제 경매 그 물건 낙찰받게 되면은요, 소유권에 대한 촉탁 등기할 적에 그 말소 한 건당 말소를 해야 되거든요. 말소할 목록 해가지고요. 비용이 뭐 법무사 등을 통해서 잔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법무사 등을 통해 뭐 건당 2만 원 이런 식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봐가지고 낙찰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익성을 보장하는 금액으로 낙찰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니까. 첫째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배당 요구를 안 했는데 그럼 과연 이런 물건 같은 경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해가지고 여보니까 매매 가격이 나와 있죠. 정릉동 동릉 스카이 본건 29평형입니다. 현재 매매 가격이 3억 5천만 원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게요. 전세 가격도 3억 5천만 원 돼 있어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이 임차인 이분이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임차인 이분이 2019년도 11월 4일자로 해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2019년도 11월 4일자로 해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2019년 11월 달 이 당시에 이분이 진정한 임차인이다 그러면 보증금액이 얼마지? 요걸 지금 제가 나름대로 인터넷상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세 보증금이 한 2억 정도였습니다. 본건 현재 뭐 1차 감정가 2억 5천만 원이니까. 그죠? 2억 5천만 원이니까 따라서 한 2억 정도는 뭐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 이런 물건에 입찰 들어가고 싶으시다 그러면 현장 가셔가 정모씨 만나세요. 뭐라 안 합니다. 뭐라 하면 여러분들 오히려 큰 소리 치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낙찰 받았을 때 당신 보증금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 보증금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쳐도 전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요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한 사이트입니다만 이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동일하다는 거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 2년 전에는 보니까 요 사이트에서 보니까 2억 원으로 전세 금액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2억 원이라는 말씀 드렸고요. 여기 보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 나와 있죠.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게 2020년 9월 17일이잖아요. 따라서 이해관계인들은요. 이때까지는 어쨌거나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결입니다. 이때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제출 안 하면 끝납니다. 물론 그 뒤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해가지고 접수는 받아는 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배당 요구 종결이 2020년 9월 17일입니다. 자, 밑에 보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이게 근로복지공단에서 2021년이죠, 그죠? 2020년도에 배당요구 종기일 땐 끝났는데 2021년에 그러니까 2021년 3월 5일에 헐레벌떡 권리신고의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날짜에 또 헐레벌떡 배당요구 종기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니까 배당요구 종기일이 연기가 안 됐다는 것은 배당요구 종기일은 뭐 다시 앞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2020년 9월 19일로 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건에 여러분들이 입찰 참여하신단 말이죠. 2021년 6월 21일 날입니다. 입찰 참여하시기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 아니십니까? 요거 보셔가지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언제 연기가 됐는지 보시고 또 하나 더 전세 가격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게 3억 5천만 원 나와 있는데 현장 이렇게 항상 현장에서 답을 구하셔야 됩니다. 가신 김에 또 초인종 눌러 임차인 만나보세요. 그렇게 좀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요. 자, 이번 영상물은요, 근로자 임금 채권 관련해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입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안종현 경매TV에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보다 양질의 경매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